안녕하세요. 송재빈의 전환얘기 송재빈입니다.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차조심, 불조심, 사람 조심, 오늘은 그 개 조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는 절대 물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개 주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2,000명의 개 관련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 통계를 보면 6,883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에 의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개는 한 400만 정도 지금 된다고 그럽니다. 매일 한 6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자전거 전용도를 다루는 50대 남자가 갑자기 뛰어든 대형 개인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무릎 장애를 일으킵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은 460만 원씩 65세까지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배상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19년 4월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1m 크기의 대형 개인이 30대 남자를 중요 부위를 물어가지고 봉합술까지 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에서는 60대 여성부인데 도사견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법적 책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의도에 관계없이 과실치상죄가 2019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조치 소홀로 했을 때 개가 사람 물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일반 개는 1회에 20만 원, 2회 30, 3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개는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견주하고 개가 현장을 이탈하거나 신분증을 제시를 거부를 하면은 상당히 단속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손해배상 받을 길이 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개가 5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농림 축산부에서 정한 개인데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지금 현재 농림축산부에서는 이 종류를 좀 확대하려고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는데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좀 반대가 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위험성을 평가할 때 공격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개의 종류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망사고 시 안락사는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는 명견 종류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명사고 시 개 주인에게 최고 14년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독일입니다. 명견을 1, 2급으로 분류한 19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거쳐 입마개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입니다. 즉시 흐리는 물로 상처를 5분에서 10분 정도 씻어야 됩니다. 출혈 시에는 소독된 거즈나 수건 압박을 해야 되고 119 신고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는 반드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일반 상처에 비해서 감염률이 8배에서 9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구강 내에 세균 감염과 파상풍에 의한 또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반드시 개 보호자나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방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을 만지거나 다가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나 새끼 있는 개를 자극해서는 안 되고 노약자를 반려견과 단둘이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출 시 반려견은 목줄을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와 눈을 마주치지 않기. 다음으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애완견에 물려서 죽고 생사를 다투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는 명견입니다.
명견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소리 지르지 않기입니다. 개를 흥분시켜 그 공격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움직이지 않기입니다. 이 상황은 좀 개가 달려드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쉽지 않는데 그 전문가들이나 분석 모든 사고 사례를 분석하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뛰고 움직이면 개가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 마주치지 않기, 공격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명견을 또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확률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그 도망가는 것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명견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개는 그 움직이는 물체에 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소지품을 던져서 개의 주의를 분산시킨다든가 분산된 다음에 도망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이나 옷 등으로 신체를 접근하는 걸 최대한 막고 우리가 그 잘 물리는 것이 손과 팔, 머리, 목, 팔, 다리 우리 신체 어느 부위라도 개는 쉽게 물 수 있는 이런 동물입니다. 다음으로 그 명견의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자세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 뒤로 깍지를 끼고 양팔 얼굴을 가린 채 그 몸을 웅크리는 자세입니다. 목하고 얼굴, 가슴, 배 그 중요 신체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리, 엉덩이, 팔을 이용하여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다리나 엉덩이나 팔은 물어도 생명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소리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졌을 때는 마찬가지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자세를 그 사진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엎드린 자세입니다. 엉덩이하고 다리 이런 부분을 물 수 있어서 주요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필요합니다. 깍지를 끼고 웅크리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는 여기 같이 이렇게 웅크리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그래서 그 신체의 중요 부위를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그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습니다. 그 개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입마개나 목줄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려견은 배설물 같은 것도 그 치우는 이런 그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송재민의 전한 얘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